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은 제가 싱가포르 아시아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여인상은 부장품이라고 해서 무덤에 같이 넣는 그 부장품입니다. 이 부장품에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문명박물관의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우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고대가 현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박물관을 끌어가겠다라는 것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문화 콘텐츠도 이 지역에 무슨 색깔다리 물건이 있겠습니까? 뒤져보면 기와장 한 장, 찾아보면 탑 한 기인데 그걸 어떻게 현대적 감각으로 돌려서 우리의 심금을 울릴 것이냐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영어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 콘텐츠를 해보자, 뭐 문화가 돈이 된다 하더라, 뭐 이런 것들도 딱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는 디지털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거든요. 디지털 시대 말은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집에 전자밥솥으로 밥 해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디지털입니다. 차 타고 CD 꼽아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개념을 성립시켜서 그것의 기호학을 만든 사람이 네그로폰테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가서 민족 대백과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 대백과 사전. 저는 요즘에 제 책꽂이 받치는 그 벽돌 대신 쓰고 있습니다. 책이 끝내주거든요. 짤만 장정. 이만한 책. 쫙 있는데 요즘은 화분도 올려놓고. 근데 필요가 없거든요. 왜? CD-롬 한 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CD-롬 있으면 어디 가서 그 CD-롬 안 갖고 왔다. 필요 없잖아요.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인터넷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 한번 보겠다고 도서관에 가서 10년 전 조선일보 꺼내서 침 묻히면서 베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맞아 죽어야 됩니다. CD-롬 720메가짜리 하나, DVD 5기가짜리 하나에 조선일보 70년 동안 조선일보 싹 다 들어갑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의 위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공부 못하는 저거 아가 책상 앞에만 앉아있으면 게임하는 줄 알고 책상 앞에만 앉아있으면 야동 보는 줄 알고 그래서 야 이놈아 네 책상 거실로 꺼내놔라. 아버지는 텔레비 보는데 아는 컴퓨터 할 수 있도록 그 딱 직선으로 보는 시각에 앉혀놓고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물론 아이들이 그런 것은 방지가 되겠지만 이제는 멀티태스킹 아닙니까? 컴퓨터에 창을 여러 가지 열어놓고 영어 찾고 싶으면 영어 창에 들어가서 찾고 한문 찾고 싶으면 한문 창에 들어가서 찾고 이런 디지털 시대를 열어준 사람이 내가 그래서 빙 디지털 해서 조선일보사에서 책이 번역돼서 나왔죠. 디지털이다 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20년, 25년쯤 전에 나왔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 보통 산업화 시대,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 정보시대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에 가도 보면 정보화 마을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정보마을이 맞습니다. 정보화는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정보시대예요. 그래서 정보시대 때 코펜하겐 교수인 랄프 옌센이라는 이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정보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물었어요. 강의를 하고 나온 학생이 쫓아와서 선생님요 정보화 시대 다음에 정보시대인데 정보시대 다음에는 뭔겨?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랄프 옌센이 그거는 네가 지금 할 필요도 없고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된다. 그래도 뭔겨?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꿈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는 꿈이라는 걸로 해서 그야말로 빛의 속도보다 조금만 더 빠른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꿈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월드컵 한다라는 소문만 들려오니까 축구공이 잘 팔렸어요. 옛날에는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감이 익는 계절이 오면 감만 팔고, 감 다 팔았다 싶으면 꽃감 팔고, 이것이 전부 다였었는데 어떤 얘기를 갖다 붙여서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산업이 생기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랄프 옌센이라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네그로폰테와 랄프 옌센을 알면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가는구나. 그야말로 속도, 그 다음에 융합, 모든 것의 집적,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산업화되는. 물론 인터넷 많이 하는 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인터넷 홈쇼핑만 잘 되면 많아. 굴뚝 산업이 잘 돼야지. 제조업이 잘 돼야지. 신발을 인터넷으로 아마 팔면 많아. 신발 만드는 공장이 잘 돼야지. 이제 그분도 포기하실 겁니다. 신발 만드는 것은 어디에선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근데 꼭히 우리나라에서 의성군청 앞에서 만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신발 만들면 1,000원인데 중국 가서 만들면 300원인데요. 중국의 이우시장이라는 데 혹시 가보시면 되세요? 골 때립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 한국에서 이거 아무거나 갖고 와서 중국 이우시장 매니저한테 이거 한 2만 개 만들려고 하는데 샘플 좀 보여주시오. 탁 던져주면 하루 만에 이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에이, 빨간 뚜껑으로 안 될까? 바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술 한잔 먹고, 뭐 교통비 다 되고, 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에 반에 반갑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못 쓴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쓰면은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잖아요. 마누라하고 둘이서. 우리 절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고 한번 살아보자. 카메라를 계속 따라다니고. 애 장난감 하나 사줄 수도 없고요. 야채는 반 정도도 못 사 먹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세계화라는 거예요. 세계화. 이제 우리는 중국이 어떻고 뭐 방글라데시가 어떻고 이게 절대로 나누어서는 이제 우리 사고가 옳게 안 될 겁니다. 그럼 이미 세계화가 됐다는데 말로만 세계화됐다 그러고 말로만 무슨 글로벌 시대라 그러고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김영삼 씨가 세계화 시대에 하니까 세계화 시대인 줄 알았대요. 근데 김영삼 씨가 그 뭐라 그럴까 경제를 망치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래요. 경제를 망친다. 경제. 그래서 이제 세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그럼 우리하고 일본은 우리하고 너무나 먼 나라잖아요.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외칠 때 일본에서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외쳐주는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랬다가 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다친 마음이 어떻게 세계화로 가야 될 것이냐. 세계화 시대가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이론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로 되었다라고 제일 먼저 세상에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백남준 씨. 백남준 씨는요, 그 뉴욕 소호에서 작품을 했는데, 백남준 씨는 우리가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인터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선생님, 요즘 왜 작품이 많이 안 나옵니까? 아직도 먹을 게 많이 남아있어서 요즘 작품 많이 발표하시네요. 아니 몰라. 계속 그렇게 생활이 어렵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살다가 쌀떡에 살 떨어지면 작품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타면서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제안했죠. 언제? 1986년도 아시안게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유명한 건 뭐죠? 헌 테레비 안에다가 뭐 부처 모습도 비치고 뭐도 보이고 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보이고. 야, 저 사람, 딴 사람은 유명한 작품이라 하는데 나는 별론데 피카소 작품하고 느끼는 것과 똑같이 저건 내도 길이겠다 이런 생각들인데 이 사람이 했던 제목이 끝내줍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 1986년도. 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요, 미스터 오웰이라는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영국 소설가가 1984라는 작품을 썼어요. 1984, 100년 전에. 그거는 미래의 세상이 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걸어다니지만은 우리 인간을 감시하는 큰 모니터가 있다. 지금 CCTV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 이름이 대형입니다. 빅브라더. 빅브라더한테 감시받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백남준 씨가 아니다. 그 모니터는 세상의 다른 모습을 비춰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모니터를 다 모아놓고 위성으로 가지고 중계를 하면서 영상 미술을 선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니터 안에서 이제 만나진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백남준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조금 놀랐습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 1988년도에 이 사람이 서울올림픽 할 때 또 발표했잖아요. 그게 뭐죠? 바이바이 키플링이라는 작품. 키플링아 안녕이라는 작품이잖아요. 그 키플링이 이놈입니다. 19세기 말의 영국 시인입니다. 키플링이 쓴 작품 중에 동과 서의 발라드라는 작품입니다. 동과 서의 발라드. 동은 동, 서는 서.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도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쪽으로 탐험가들이 떠났죠.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 뭐 콜럼부스. 그래서 저거보다 다른 땅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신대륙이다. 저거는 구대륙이고 신대륙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았다. 인디안들이 그 전에 5,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저거가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웃기지 마라. 바이바이 키플링. 네 생각은 틀린다. 라고 했던 작품이 백남준 씨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동과 서 세계화의 신호탄을 쏜 사람이 백남준 씨. 이 옛날 지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던 지도 아닙니다.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도를 배웠습니다. 왜? 미국이 우방이니까. 근데 이게 본래 지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착 나누면 이쪽은 동이고 저쪽은 서가 됩니다. 이 보십시오. 바이바이 루디아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쓴 시의 한 대목입니다. 트웨인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트윈하고 같은 겁니다. 트웨인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 Never shall meet. 시에. 그런데 백남준 선생이 딱 만나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는데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저렇게 동과 서를 만나게 했는데 우리는 맨날 23개 시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화가 될 것인가 봐야 됩니다.